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도 만났었고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민석 대표는 새로운 지도부가 다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인사하는 장면 한번 연출해 봅시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네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제안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헤쳐가야 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미 말을 맞춘 듯이 이렇게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뽑힌 8.18 지도부가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손잡고 첫 최고에 마치고 함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제안 드릴까 합니다. 예, 김민석 대표 분위기 좋게 이끌어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외부에 공개한다면 퇴출시키겠다,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은 시간과 방법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기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저기서 저는 약간 의아함이 들었는데 손성민이요. 저 퇴출이 가능합니까? 선출직 최고위원이 만약에 저런 내용을 어디 언론에 공개를 했다 그러면 회의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뭐 상징적인 예. 어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일종의 이제 뭐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런 의미일 텐데 회의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만큼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심하라는 이야기겠죠. 예.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은 각종 하여튼 멸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파묘 이런 이야기들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해서 오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원팀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최고회의에서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오늘 발언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건데 한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당의 질서와 기강에 대한 언급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노선과 인사,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선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인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 화합에 대해서는 일 중심으로 하겠다. 예. 기본적으로 기계적 탕평이라든지 기계적 화합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수락 연설에서도 보면은 당내 인선에 있어서도 이제 기본 원칙은 능력 위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다퉜던 친청계에 대해서 어떤 인사라든지 어떤 화합에 있어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능력 위주로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로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가겠다. 좀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입장인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긴 했어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당심과 이제 대의원의 표가 이제 민심을 압도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 같은 걸 예를 들면서 민심이 당심을 이기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에게 민심에 따라서 총선을 승리하도록 같이 노력하자 약간 견제하는 듯한 말도 곁들였습니다. 예. 자, 김민석 대표가 지금쯤이면은 아마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아마 방명록도 남겼을 것 같은데요. 몸소 여신 시민 주권의 시대 세계의 모범으로 활짝 열겠다 이런 내용도 쓴 것 같은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입으로 돌아온 탕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뭐 근데 역대 당대표들은 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이제 참배 묘역을 참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는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후단협 사태로 인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외부에서 당 외부에서 고생을 하다가 지금 당 대표 자리까지 올라서 이거를 혹자들은 뭐 그렇게 이게 영화 지금 오디세이가 굉장히 예. 예, 오디세이가 인기인데 그래서 민디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이 한 20년 만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 오디세이우스가 집으로 가는데 10년 걸렸겠죠? 그러니까 예. 트로이 전쟁이 10년 예.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10년 예. 그래서 실제로는 집을 떠난 지 20년 만이거든요. 예. 대략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김민석 그런 대표는 얘기- 18년 걸렸다는 거죠? 예, 18년 예. 정도 정도 이제 걸렸다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그 약간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락연설을 김민석 그 대표가 네. 했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그리고 동지 이재명 얘기를 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안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일종의 친명과 호남의 연합군으로서 이렇게 이를테면 김대중 정신을 좀 더 실용주의를 따르는 거하고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중시하는 약간 노사모 그게 이제 친정청래계 이렇게 약간 분화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두 다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뭐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대표 오늘 저녁에는 아마 그 소영길 정청래 후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한다. 이게 이미 기사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만찬도 과연 얘기가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빨리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했는데 굉장히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사흘 만에 하는 거니까 그만큼 뭐 심리적 분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이 지금 분열 상황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당권 주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뭐 아주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럼 농담하고 약간 뭐 반명입니까? 예전에 했던 식으로 반명하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농담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하겠고 이 자리 자체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속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통령과 여당의 전 대표, 현 대표,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전직 대표, 전직 대표 2명이 현직 대표 1명 이렇게 만나는 자리니까 상당히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전직 대표네요. 예. 오늘 저녁 만남 끝나고 나서 저 3명의 전현직 대표 전화기에는 저 그야말로 불이 날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하겠죠? 뭐 자체 청와대에서도 이제 예. 비공개라고 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내상을 입고 결과적으로 낙선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경쟁했던 두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다독이고 좀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하나 관심은 물론 이제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다는 관측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혹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덕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실 현장 기자들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서영길 전 대표도 뭐 이미 상당히 입각 얘기가 하마평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뭐 외교부 장관을 본인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근데 정청래 전 대표까지 만약에 개각한다 그러면 뭐 이게 통합형 내각이 될지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도 같고. 일단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이 청문회를 요하는 그런 자리에는 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청문회에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게 저희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가 그제 방송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자신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저 외로워요. 저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는 졌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이겼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우리의 동지 3명이 100% 합격했습니다. 100% 승리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안 됐다고 탈당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이 왜 집을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탈당하면 저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탈당 금지.
정청래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역할과 행보를 보일지 여전히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 강력한 정치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좀 잊혀져 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청래 후보가 대선 후보급으로 올랐다라는 게 중론이 어쨌든 예. 대통령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45%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도 여러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개인 방송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왜요?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뭐 정청래는 졌지만은 최고위원은 이겼다. 최고위원은 이겼다. 뭐 그거는 팩트에 가까운데 예. 또 우리 노선이 이겼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의 주장은 뭐 졌다. 예,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의 경선불복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준호 의원이 예. 그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경선이 예. 끝난 다음에 뭐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 방송에서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좀 저격한 거냐, 뭐 경선 불복이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선거가 진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좀 허니문 기간도 있으니까 약간 자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얘기했듯이 방송 많이 나간대요 이제. 예, 앞으로 할말 이제, 하겠다고. 예, 많이들 나가서 그동안 예. 못했던 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할까요? 이번에 전당대회 또 원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를 직접 비판할 것 같지는 예. 않은데요. 예를 들면은 정성호 장관이 아까 전에 당으로 돌아가서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시 고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그 친청계와 또 이게 합리적으로 이걸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민주당도 뭐 앞으로 내년에 재보선이 있을 때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음 총선 때 과연 민주당 뭐 김민석 대표 임기가 다음 총선 때까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국민의힘도 내년 8월까지가 장동현 대표 임기인데 그 전에 그만두는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임기 채우고 전당대회 또 해서 또 장동현 대표가 되는지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가 아마 내년 8월 이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지금 이 체제에 대해서 다른 장동혁 대표 반대하는 노선의 움직임이 적다고 지적은 하는데 어쨌든 당은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분들도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 또 장동혁 대표가 좀 오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돼서 상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으로 또 상당히 정치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